안녕하세요. S버프입니다. 축구 토토 승무패 34회차. 지난 33회차도 또 2월이 됐죠. 3회 연속 2월인데요. 이번 회차도 유로 예선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경기 프랑스와 그리스의 경기인데 이번 경기 프랑스의 승리가 예상이 되죠. 프랑스 직전 지브롤터 상대로 3대0 승리를 거뒀는데요. 골대를 뭐 3번이나 맞추고 상대 키퍼의 선방에 막히면서 단 3골에 그친 게 아쉬울 정도의 경기력이었죠. 프랑스는 월드컵 이후 이 에이스 은바페 중심으로 세대 교체가 잘 이루어졌고 자신들이 제일 잘하는 이 양쪽 측면의 스피드를 살려서 공격 작업을 구사하거나 중원의 힘을 통한 공격 찬스를 지속적으로 잘 만들고 있죠. 그리스도 직전 경기에서 아일랜드를 2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이 좋은 분위기를 최근 이어나가고 있는데 그리스도 최근 까다로운 경기력을 보여주지만 이번 경기 프랑스의 승리가 예상이 되죠. 전체적인 퀄리티에서 매우 앞서고 있는 프랑스고 유럽에서 현재 과연 프랑스를 이길 수 있는 팀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매우 강한 상황입니다. 이 경기 프랑스의 승 예상합니다. 두 번째 경기는 잉글랜드와 북마케도니아의 경기인데 이번 경기 또 잉글랜드의 승리가 예상이 되죠. 잉글랜드는 몰타 상대로 4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 전반에만 3골을 기록하면서 빠르게 앞서 나갔고 60분대에 주전 자원들을 루테에 돌리면서 체력적인 안배도 가져갔죠. 반면 북마케도니아는 직전 우크라이나의 경기에서 2대3 패배를 기록을 했죠. 이 전반은 북마케도니아가 주도하는 그림이었지만 후반 우크라이나가 주도를 했고 이 비사르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하면서 북마케도니아가 주도를 완전히 잃어버린 경기가 됐죠. 하지만 나폴리의 엘마스 선수 중심으로 팀이 끈끈한 모습을 보여줬고 만약 전반의 경기력만 보여준다면 충분히 까다로운 팀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는 두 팀의 전력 차이가 매우 크고 북마케의 이 조직력도 좋다고는 하지만 잉글랜드가 매우 끈끈한 팀인 만큼 잉글랜드의 승 예상합니다. 세 번째 경기는 트르키예와 웨일스 경기인데 이번 경기 트르키의 승무가 예상이 되는 경기인데요. 먼저 트르키는 직전 이 라트비아 경기에서 극장골로 승리를 했죠. 확실히 역습을 통한 득점 작업을 가져가는 팀이고 전방에 빠른 자원들을 앞서서 득점을 가져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웨일스는 알메니아에게 이거 저희 예측과 다르게 2대4로 패하고 말았습니다. 이 전체적인 경기 내용은 웨일스가 가져갔고 점유율, xG값 모두 웨일스가 앞섰는데 하지만 득점력이 아쉬웠죠. 또한 수비력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역습 수비에서 지속적으로 실수를 범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 삼선의 램즈와 암파두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수비력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본다면 이번 경기 특히 역습을 웨일스가 잘 막아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죠. 하지만 웨일스가 이번 경기에서는 수비 안정감을 회복하기 위해 직전 경기에 사용했던 이 4-4-2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4-4-2로 전환을 한다면 이 경기 무승부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경기죠. 트리키의 승무 예상합니다. 네 번째 경기는 슬로베니아와 덴마크의 경기죠. 이번 경기는 슬로베니아의 패배가 예상이 되는데 슬로베니아 직전 핀란드 경기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뭐 XG 값이나 슈팅 기스는 많이 가져갔는데 위협적인 모습이 좀 부족했죠. 오히려 핀란드의 간결한 패스 플레이에 실점하면서 수비력에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반면 덴마크는 직전 북아일랜드와의 경기에서 1대0 간신히 승리를 거뒀죠. 우선 경기 내내 주도하는 모습은 보여줬고 북아일랜드가 많이 내려앉으면서 득점 기회를 만들어내기 어려워 중거리 슈팅을 많이 가져갔죠. 또한 전방 압박을 통해 상대를 괴롭히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에릭센, 호이베르 등 중원의 멤버들은 좋은 활약을 하면서 경기를 주도하는 데 도움을 줬죠. 슬로베니아의 크로스 플레이가 굉장히 단순한 편이고 덴마크에는 이 좋은 수비수들이 있죠. 크리스찬센, 키에르, 안데르센 이렇게 빅리그에서 활약하는 수비수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덴마크가 실점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슬로베니아의 패 예상합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스위스와 루마니아의 경기인데요. 이번 경기는 스위스의 승리가 예상이 되죠. 이 스위스 직전 경기에서 안도라 상대로 2대1 승리를 거뒀는데 이 2대1 승리가 좀 아쉬운 부분이었죠. 점유율을 무려 85%나 가져갔고 XG값도 3.16을 기록했을 정도로 압도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빅찬스도 7개나 기록했을 정도로 매우 앞서는 모습이었죠. 반면 루마니아는 이 코소보와의 경기에서 0대0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이 코소보가 경기를 주도하려고 했고 이 지속적으로 득점 찬스를 만들어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루마니아는 역습을 통한 공격을 만들려고 했지만 위협적이지 못했습니다. 루마니아의 중원은 상대 패스 플레이를 나름 잘 막아냈고 이 공격의 전환 속도도 빨라 상대에게 위협적이었죠. 하지만 이번 경기는 스위스의 승리가 예상이 됩니다. 이 두 팀의 전력 차이가 너무 크고 이 I조에서 스위스가 현재 10골 1실점으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스위스의 승 예상합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이스라엘과 안도라의 경기인데 이번 경기는 이스라엘의 승무가 예상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직전 벨라루스와의 경기에서 2대1로 승리를 거뒀고 슈팅 개수를 무려 29개나 가져갈 정도로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죠. 코너킥에서 바로 골로 이어지는 엄청난 득점도 이스라엘이 보여줬습니다. 두 골만 기록했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 이스라엘이었죠. 반면 안도라는 스위스 상대로 1대2 패배를 기록했는데 이날 경기에서 패스를 단 69번만 기록했을 정도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죠. 워낙 전력 차이가 크니까 한 방에 헤딩으로 통한 득점은 유일한 찬스였다고
집니다. 그래도 최근 폼이 좋은 스위스를 상대로 끈끈한 수비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죠. 이 골키퍼 알바레즈 선수의 선방이 있었고 파이백을 활용해 내려앉은 수비는 매우 끈끈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본다면 이번 경기 이스라엘이 상대적 약팀인 안도라를 충분히 잡아낼 수 있다고 보여지지만 안도라가 이 스위스전에서 보여줬던 끈끈한 수비가 잘 통한다면 무승부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경기로 보여집니다. 이스라엘의 승무 예상합니다. 일곱 번째 경기는 스코틀랜드와 조지아의 경기죠. 이번 경기 스코틀랜드의 승리가 예상이 되죠. 스코틀랜드는 노르웨이를 상대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이 경기 내내 외대국과 홀란드의 조합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득점 찬스를 많이 만들진 못했지만 후반 85분 홀란드 교체 아웃되면서 분위기가 반전이 됐었죠. 반면 조지아는 키프로스 상대로 2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특히 나폴리 에이스 이 흐비차 선수가 강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이로 인해 다른 팀원들에게 기회가 많이 가져감으로써 득점이 터졌죠. 또한 역습을 통한 득점을 가져가려고 많이 했고 실제로 점유를 통해 흐비차가 풀어주는 플레이도 종종 선보이면서 키프로스를 잡아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는 스코틀랜드가 좀 유리한 상황이죠. 우선 조지아의 수비력에 좀 의문이 드는 상황이고 한 수 위의 공격진들을 상대로 아쉬운 수비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조지아죠. 스코틀랜드의 승 예상합니다. 여덟 번째 경기는 노르웨이와 키프로스의 경기인데 이번 경기는 노르웨이 승리가 예상이 되죠. 노르웨이는 스코틀랜드와의 경기에서 굉장히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줬죠. 뭐 경기 막판 홀란드를 교체해주고 나서 스코틀랜드가 라인을 굉장히 올리면서 플레이를 했고 이를 노르웨이가 막아내지 못하면서 아쉽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반면 키프로스는 조지아에게 1대2로 패하고 말았죠. 두 팀 모두 역습을 통한 득점을 노렸고 키프로스의 중원에서의 힘이 나름 나쁘지 않아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수비진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는데 위치 선정 및 상대 체킹에 이런 부분에서 좀 미스가 있었죠. 이런 점을 고려해본다면 이 홀란드를 막기 위해 키프로스가 수비적인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데 수비수들의 역량을 생각해본다면 이 경기 노르웨이 무난한 승리가 예상이 되죠. 노르웨이 승 예상합니다. 아홉 번째 경기는 몰도바와 폴란드의 경기입니다. 이번 경기 몰도바의 무패가 예상이 되는데 몰도바 직전 알바니아 경기에서 0대2로 패배하고 말았죠. 워낙 전력차가 큰 팀이다 보니 수비적으로 나섰고 알바니아의 공격을 나름 잘 막아냈습니다. 12개의 슈팅을 내줬는데 알바니아의 골 장면들을 살펴보면 굉장히 들어가기 힘든 골이었다는 점을 보면 몰도바에게 굉장히 아쉬운 경기 결과죠. 반면 폴란드는 직전 친선 경기에서 독일을 상대로 1대0 승리를 거뒀는데 뭐 친선 경기라는 점을 고려해야 되지만 독일을 꺾었다는 점이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고 독일을 만났으니 이 폴란드가 역습을 통한 플레이를 만들려고 노력했고 독일의 막공을 잘 막아내면서 득점까지 성공을 시켰죠. 이 몰도바는 매우 수비적인 플레이를 한다는 점에서 폴란드의 레반도프스키의 활약도 중요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폴란드의 우세한 경기가 되겠지만 이 수비적인 운영을 펼칠 몰도바인 만큼 무승부 가능성도 큰 경기로 보여지네요. 몰도바의 무패 예상합니다. 열 번째 경기 오스트리아와 스웨덴의 경기죠. 이번 경기는 오스트리아의 승 또는 무승부가 예상이 되는데 오스트리아는 직전 벨기에와의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두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죠. 감독이 랄프 낭릭으로 바뀐 이후로 좋은 결과를 쌓고 있는데 이 뽀백 기반으로 강한 압박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젊은 자원들이 많이 뛰고 적극적인 축구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전방 프라이브르크에서 뛰고 있는 이 크레고리 슈의 활약도 좋아지면서 굉장히 껄끄러워진 팀이 돼버렸죠. 반면 스웨덴은 직전 뉴질랜드와의 친선 경기 4대1 승리를 거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스웨덴은 요 근래 기복이 좀 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특히 상대가 강하게 밀어붙이는 팀을 만나면 조금씩 저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본다면 오스트리아와 상성이 맞지 않는 팀으로 평가가 되죠. 그래서 이번 경기는 오스트리아의 승리가 예상이 되지만 스웨덴의 뭐 린델로프, 콜셉스키, 이삭 등 이 좋은 자원들이 있다는 걸 고려해본다면 무승부 가능성도 있는 그런 경기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승무 예상합니다. 여러 번째 경기는 에스토니아와 벨기에의 경기죠. 이번 경기는 에스토니아의 패배를 예상을 해봅니다. 에스토니아는 선수들의 퀄리티가 좀 아쉬움이 있다 보니 굉장히 수비적인 5-3-1을 취하고 있고 선수비 후역습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이런 수비적인 모습에서도 아제르바이잔과 비기고 오스트리아에게 패배하는 등 좋은 결과를 만들진 못했죠. 반면 벨기에는 이 테데스코 감독 부임 이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수가 직전 경기부터 생기게 됐죠. 에이스 이 케빈 데브라이너가 부상으로 빠진 공백을 잘 메꾸지 못했고 이 오스트리아를 상대로 주도를 내주면서 플레이를 보였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경기 결과는 에스토니아의 패배가 예상이 되죠. 우선 두 팀의 퀄리티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케빈 데브라이너가 빠졌다고 하지만 루코쿠, 뭐 카라스코, 텔레맹스 등 좋은 선수들이 나쁘지 않은 활약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경기는 에스토니아의 패 예상해 봅니다. 에스토니아의 패 예상합니다. 12번째 경기는 헝가리와 리투아니아의 경기입니다. 이번 경기는 헝가리의 승리가 예상이 되죠. 헝가리는 직접 몬테네그로 상대로 7대3의 점유를 가져갔지만 아쉽게 무승부를 기록을 했죠. 이 공격형 미드필더 이소보슬라와 살라이가 좋은 활약을 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이고 아마 이날 최전방에서 뛰었던 울산현대 마틴 아담이 시차 적응과 장기간 비행으로 컨디션 저하가 있었던 걸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이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있죠.
반면 리투아니아는 불가리아와의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뒀죠. 불가리아가 두들기고 있는 상황에서 잘 막아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이 기네티스라는 어린 유망한 자원이 리투아니아를 이끌고 있는데 이 선수가 세리아 토리노에서 뛰고 있는데 큰 키와 다르게 발재간이 아주 좋은 선수로 패스 능력도 나쁘지 않은 선수입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는 헝가리의 승리가 예상이 되죠. 두 팀의 전력 차이가 많이 나고 마틴 아담이 적응을 완료하면서 이번 경기에서는 아주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헝가리의 승 예상합니다. 세 번째 경기는 불가리아와 세르비아의 경기입니다. 이번 경기는 불가리아의 패배가 예상이 되죠. 불가리아는 직전 리투아니아의 경기에서 1대1 무승부, 특히 슈팅 27개를 가져가면서 매우 많은 찬스를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개의 유효 슈팅에 그쳤죠. 마무리 능력이 매우 떨어진다고 판단이 된다. 그리고 세트피스 상황, 코너킥이 무려 20개나 있었는데 이 상황에서 위협적인 게 단 하나밖에 없었죠. 반면 세르비아는 요르단과의 친선 경기에서 선수들을 적절히 로테이션 돌리며 승리를 거뒀고요. 이 세르비아의 에이스라고 할 수 있는 미트로비치 선수가 이번에는 대표팀에 합류하지 않았지만 밀레코비치, 사비치와 블로비치 등 다른 좋은 선수들이 출장하면서 좋은 활약을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불가리아의 공격진 마무리 능력이 매우 의심스럽고 선수단의 퀄리티도 세르비아보다 매우 떨어지는 상황이죠. 불가리아의 패 예상합니다. 마지막 14번째 경기는 아이슬란드와 포르투갈의 경기인데요. 이번 경기는 아이슬란드의 무패가 예상이 됩니다. 아이슬란드는 직전 슬로바키아전에서 1대2로 패했죠. 경기에서 패배를 기록하긴 했으나 경기력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슬로바키아의 득점이 매우 운이 좋았고 아이슬란드가 더 골로 연결될 뻔한 장면들이 많이 있었던 경기였거든요. 반면 포르투갈은 직전 보스니아 경기에서 3대0 승리를 거뒀죠. 경기력도 압도적이었고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이 베실바 등 좋은 모습을 보여준 선수들이 많았습니다. 마르티넬리 감독 특유의 승리하는 축구가 이번에도 잘 먹혔죠. 우선 두 팀의 전력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이고 포르투갈이 공격력이 매우 강하죠. 아이슬란드의 이 패배가 예상되는 경기긴 한데 이 홈 경기, 아이슬란드의 홈 경기고 수비적인 운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큰 만큼 이 경기 무승부 가능성도 보이는 그런 경기입니다. 아이슬란드의 무패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픽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경기는 프랑스의 승, 2번 잉글랜드의 승, 3번 튀르키예의 승무, 4번 슬로베니아의 패, 5번 경기 스위스의 승, 6번 이스라엘의 승무, 7번 스코틀랜드의 승, 8번 노르웨이의 승, 9번 몰도바의 무패, 10번 오스트리아의 승무, 11번 에스토니아의 패, 12번 헝가리의 승, 13번 불가리아의 패, 14번 아이슬란드의 무패 이렇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4회차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 분석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저희는 주말 35회차와 주말 리그 영상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